테슬라 소식입니다. 머스크 저커버그와 UFC 결투 정말로 할 것. 머스크가 저커버그와 케이지 결투를 정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사 기자가 정말로 저커버그와 결투를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아직 트레이닝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대결이 확정되면 트레이닝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저커버그와의 케이지 결투가 아마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UFC 케이지에서 격투를 하기로 합의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머스크가 정말로 결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머스크는 지난 21일 한 트위터 사용자가 메타가 트위터에 맞설 앱 스레드 출시를 예고한 것을 두고 스레드가 진짜 트위터 라이벌이 될까라고 묻자 머스크는 전 지구가 조만간 저커버그 손가락에 지배당하겠네라고 적었다. 저커버그를 비아냥댄 것이다. 이에 한 트위터리언이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고 들었는데 조심하라는 답글을 달자 머스크는 저커버그와 케이지 안에서 격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머스크의 트윗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위치를 보내라고 적었다. 머스크는 이에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즉시 답했다. 옥타곤은 UFC 전용 경기장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누리꾼들은 이들의 격투를 기정사실화하고 누가 이길지를 두고 벌써부터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체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대부분은 저커버그가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브라질 무술 주짓수를 연마했고 최근 캘리포니아주 지역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나이도 저커버그가 39세로 51세인 머스크보다 적어 더 유리할 전망이다. 한편 머스크는 개인 재산이 2,320억 달러로 세계 1위, 저커버그는 1,030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애플 소식입니다. 2세대 비전 프로 개발 착수. 저렴한 버전도. 애플이 착용형 공간 컴퓨터로 규정한 비전 프로를 지난 5일 공개한 가운데 2세대 버전에 대한 개발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애플이 오는 가을 아이폰 최신 버전인 아이폰 15를 출시하고 아울러 12개월 동안 모든 주요 제품 라인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비전 프로는 스키 고글처럼 머리에 착용하고 컴퓨터나 아이폰에서 해왔던 컴퓨팅 기능을 3차원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기다. 애플은 이달 초 열린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를 처음 공개하고 내년 초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아직 이 비전 프로가 출시되지 않았지만 2세대 버전의 개발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2세대 버전은 고가형과 함께 저가형도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 5일 공개한 비전 프로의 가격을 3,499달러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애플은 이를 위해 이 헤드셋을 집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최고위 엔지니어와 임원들만 이 헤드셋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일부 선택된 개발자들의 경우에도 비전 OS의 생태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 기기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2세대 고가형과 저가형의 구체적인 사양 및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윈도우 개인 사용자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기반 운영체제인 윈도우 365를 기업에 이어 개인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7일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장치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윈도우 365에 대해 논의했다. 윈도우 365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윈도우 11 기반으로 작동한다. 부팅 시 로컬 PC가 아닌 클라우드 PC 인스턴스로 로그인해 가상 데스크톱 환경에서 개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외부 접근을 차단해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로컬 PC보다 높은 수준의 컴퓨터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 사용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를 두고 벌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프레젠테이션 중 공개됐다. 2022년 6월에 내부 업무 현황 중 논의된 내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과 다른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윈도우 11을 점차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클라우드 및 클라이언트를 통해 향상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경험으로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O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이번 아이디어는 맞춤형 반도체 파트너십에 투자할 필요성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또한 2022년 회계 연도에서 윈도우의 상업적 가치를 강화하고 크롬북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윈도우 365와 함께 클라우드 PC의 사용 증가를 대안으로도 언급됐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신자동화 혁명. 제품 4분의 3이 로봇 거친다. 물류 작업을 하는 아마존의 이동형 로봇 수는 2013년 1만 대에서 올해 75만 대까지 급증했다. 아마존 제품의 4분의 3은 회사의 로봇을 거친다고 한다. 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26일 아마존의 새로운 로봇이 자동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로봇이 산업 현장 곳곳을 바꿔놓고 있다. 물류 산업부터 식품 조립 공정, 건설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작업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 위험한 작업도 대신 도맡고 있다. 아마존은 2012년 로봇 기업 키바 시스템스를 7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한 이후 로봇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자를 옮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에도 투자했다. 로봇 도입을 통해 작업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물류를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로봇의 AI가 접목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미국 로봇공학 회사 로봇타이어는 최근 타이어 교체 로봇 시스템을 출시했다. 로봇은 AI를 이용해 바퀴를 구별하고 23분 안에 4개의 바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작업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른 수준이다. 생활용품 브랜드 유니레버는 연구개발 시설에 로봇 3대를 배치했다. 로봇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샘플 테스트를 수행해 제품 개발을 돕는다. 독일 주택건설 업체 핑거하우스는 조립식 주택 생산을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고 있다.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분야에도 속속 투입되고 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게스폿은 공장 내 안전 점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상열 변화를 감지하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 포착해 가스 누출도 막을 수 있다. 아칸소 농업실험장은 가금류 공장에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나가 터지면서 작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계기가 됐다. 아칸소 농업실험장 측은 사람이 작업하면 뼈의 고기의 13%를 남기는데 이는 상당한 손실이다며 AI 로봇으로 작업 정밀도를 높여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은 급속히 커질 전망이다. 시장 조사 업체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드 컨설팅은 2022년 30억 7천만 달러였던 세계 자유이동 로봇 시장 규모가 2032년 140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더 많은 기업이 로봇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본다. 캐시 우드는 로봇의 수가 2배 증가할 때마다 비용은 50에서 60% 감소한다고 CNBC에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AR 헤드셋 개발 중단. 삼성 협력 가능성. 구글이 안경 모양의 증강현실 헤드셋인 프로젝트 아이리스의 개발을 중단한다. 지난 1월 구글이 프로젝트 아이리스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제품은 메타와 애플의 유사 제품과 경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구글은 개발을 보류한 상태라고 27일 IT 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구글은 안경 모양의 AR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 구글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선보인 AR 번역 안경은 개발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공개적으로 테스트할 계획이었던 필기 및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된 안경도 마찬가지다. 대신 구글은 휴대폰 시장에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른 헤드셋 제조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마이크로 XR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경 모양의 헤드셋의 개발이 완전히 끝났는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구글, 삼성 및 퀄컴은 새로운 혼합 현실 플랫폼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출시를 앞둔 삼성 헤드셋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I.O. 2023에서 사미어 사맛 구글 부사장은 삼성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원래 구글은 오는 2024년 AR 헤드셋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구글이 삼성과 협력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 픽셀 폴드 출시 전 구글은 삼성 갤럭시 폴드 라인 지원을 위해 안드로이드 수정 작업을 지원했었다. 한편 프로젝트 아이리스는 개발 과정에서 인력 축소와 전략 변화의 어려움도 겪었었다는 설명이다.